440만 원. 무슨 한정판 명품 가방이나 VVIP 골프장 멤버십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제 앞에 아주 번쩍이는 카드가 하나 놓여 있거든요. 아, 네. 검은색 메탈릭 배경에 황금색 회로도가 막 섬세하게 그려져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가 빛나고 있는 진짜 무슨 최고급 라이센스 카드 같은 건데요. 이게 놀랍게도 인간의 몸을 해킹해서 가동률을 85%로 끌어올려준다는 이른바 휴먼 OS의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단순히 그 생물학적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컴퓨터의 운영체제로 본다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이번 딥다이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분석할 핵심 자료들은 라만홀딩스라는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먼 OS 프로젝트 관련 강연 스크립트랑요, AI 구글 제미나이가 판독한 객관적 데이터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일단 이 44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박힌 카드를 보니까 호기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을 좀 명확하게 설정해 봤습니다. 오, 어떤 미션이죠? 인체를 거대한 운용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기계적 기구나 화학적 약물 개입 전혀 없이 인체 가동률을 무려 85%까지 끌어올린다는 이 거대한 주장의 실체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네, 그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하나 확실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네. 객관성 고지 타임이죠. 맞습니다. 오늘 다루는 자료는 특정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매우 강렬한 주장들을 담고 있어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효능을 맹신하거나 홍보하는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네, 당연하죠. 우리는 제공된 자료에 담긴 독창적인 아이디어랑 개념 자체를 아주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분해해보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서사를 하나씩 풀어보죠. 자료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첫 번째 전제가 인간의 뇌랑 척추 그리고 오장육부가 다 연결된 하나의 운영체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 생물학적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죠. 보통 현대의학은 아픈 곳이 있으면 딱 그 부위만 찾아내서 치료하잖아요. 그렇죠. 약을 바르거나 잘라내거나 하죠. 근데 이들은 인체를 완전히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OS로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쓰다가 특정 앱이 자꾸 버벅거리고 강제로 꺼질 때가 있잖아요. 네, 부토 자주 겪는 일이죠? 그럴 때 보통 앱을 지웠다 다시 깔려고 하는데 만약 그게 앱 문제가 아니라 아이폰의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 자체가 꼬여버린 거면? 아하, 앱을 백날 업데이트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결국 폰을 싹 밀어버리고 운영체제를 재부팅해서 최적화해야 기기낙 돌아가는데 지금 라만홀딩스가 인간의 몸을 바로 그렇게 다뤄야 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기술적 핵심이 바로 이 인체 운영체제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자율신경계와 깊게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자율신경계라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시키는 그런 백그라운드 시스템 맞죠? 네, 정확합니다. 표면적인 통증을 없애는 단순한 치료 개념이 아니에요. 근본 원인인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맞춰서 인체의 기본 가동률 자체를 85%라는 골든존으로 단번에 끌어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을 꽂아서 전력 공급하고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인간의 몸은 대체 무슨 배터리로 업데이트를 하냐는 거죠. 그쵸. 전기 코드를 꽂을 수도 없으니까요. 보통 이런 류의 주장이 나오면 왜 우주인들이 들어갈 법한 캡슐에 들어가서 전자기파를 쐰다거나 아주 비싼 특수 영양제 주사를 맞는 식이지 않나요? 놀랍게도 그 지점이 이 자료에서 제일 도발적인 부분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런 기계적 장치나 화학적 약물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점이에요. 아, 외부에서 주입하는 게 아예 없다고요? 네, 오직 인체 고유의 생체 에너지만을 최적화해서 쓴다는 겁니다. 생체 에너지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데 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 등장하거든요. 유산소 대사 시에 세포 내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생산하는 ATP 에너지가 무려 19배까지 증폭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자료에 명확하게 그 과학적 로직을 짚고 있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제가 아주 예리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밥을 평소보다 19배 더 먹는 것도 아니고 산소 텐트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에너지가 어떻게 19배나 폭발하나요? 결국 그냥 정신력으로 버텨라, 의지력을 가져라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440만 원 내고 정신교육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들죠. 하지만 자료는 철저히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핵심 슬로건이 바로 의지력 파산의 종식이거든요. 의지력 파산이요. 단어가 좀 무서운데요? 네, 인류가 그동안 30% 이하의 저전력 생존 모드에 빠져서 매일 아침 커피 들이키며 억지로 의지력을 쥐어짜다 보니까 결국 의지력마저 파산해버렸다는 진단입니다. 아, 현대인들 아침 출근길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철학적인 진단은 참 공감이 가는데요. 근데 물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외부 개입 없이 해내냐고요. 그 비밀이 바로 근육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의 전환, 즉 신장성 긴장에 있습니다. 신장성 긴장이요?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좀 어려워지는데. 보통 우리가 에너지를 쓴다고 하면 무거운 짐을 들 때 근육을 꽉 수축시키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는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근육이 팽팽하게 늘어나면서 버티는 힘으로 치환됩니다. 늘어나면서 버틴다. 약간 쉽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거대한 현수교 아시죠? 뭐 금문교나 광안대교 같은 거요. 그런 다리들은 밑에서 기둥이 억지로 짐을 떠받치는 게 아닙니다. 두꺼운 케이블들이 팽팽하게 당겨주는 텐션을 이용해서 다리를 허공에 가볍게 띄워놓는 거죠. 아, 그걸 텐세그리티 원리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간의 몸도 똑같다는 거예요. 억지로 허리를 펴려고 의지력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게 아니라 인체 내부 장력이 스스로 회복되면서 우리를 짓누르는 중력에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아, 내 몸을 현수교 케이블처럼 팽팽한 텐션으로 만들어서 중력을 이겨낸다. 이거 엄청 매력적인 비유네요. 시스템이 구조를 튼튼하게 지탱하니까 굳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의지력 자체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론은 완벽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실에서 진짜 어떻게 나타나는지 증거를 좀 봐야겠죠. 네, 라만 홀딩스도 그걸 아니까 주관적인 감상이 아니라 AI, 구글 제미나이에 통한 객관적 판독 보고서를 증거로 딱 내밀었습니다. 아, 1963년생 대상자의 2022년과 2026년 상태를 비교한 그 데이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제미나이의 부위별 판독 결과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전면과 하체 쪽 분석을 보면 제미나이가 이걸 에너지 누수의 차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2022년에는 대상자의 발 아치가 무너져서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년 뒤에는 양 엄지발가락이 완벽하게 정렬되면서 하중 지지력을 확보했습니다. 건물이 안 흔들리게 지지대가 꽉 박힌 거죠. 와, 게다가 사선으로 삐뚤어져 있던 배꼽이 중앙 수직축으로 완벽히 정렬됐다는 수치도 있잖아요. 복부 깊은 곳 근육 장력이 회복돼서 스스로 척추를 세운다는 증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후면 척추 쪽 데이터는 중력 극복과 직결되죠. 찌그러져 있던 척추 마디마디가 신전되면서 위아래로 길게 늘어나 상체가 꼿꼿이 세워졌다고 나옵니다. 몸이 펴지고 세워지고 길어진다. 여기까지는 물리적 변화니까 고개가 끄덕여져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강하게 제동을 한번 걸고 싶습니다. 오, 어떤 부분이죠? 이 안면 지표 판독 부분 말이에요. 눈동자가 맑아지고 안면 비대칭 잡힌 걸 두고 AI가 전두엽의 전략 모드 활성화라느니 타인에게 신뢰의 아우라를 발산한다느니 이거 솔직히 너무 마케팅적인 비약 아닙니까?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원문 데이터 자체는 동공의 명도나 안면 대칭성 같은 물리적 수치일 테니까요. 그걸 신뢰의 아우라로 치환한 건 다분히 마케팅적인 가치 부여가 맞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낼 로직은 이들이 단순한 거북목 교정을 넘어서 육체 최적화가 개인의 인지 능력과 사회적 가치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세계관을 만들려 한다는 점이죠. 아하, 무슨 의도인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분석 보고서에서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포인트는 따로 있었어요. 뭔가요? 보통 체형 교정이나 피트니스 같은 건 조금만 쉬어도 바로 원래 구부정한 자세로 요요가 오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단 하나의 솔루션으로 4년 내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몸이 펴진다고 강조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안정화된다고요. 그게 바로 강제로 근육을 수축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장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복구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 논리입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엄청난 자원이 들어갔죠. 무려 25년 연구에 100억 이상의 투자, 그리고 2만 3천 명의 임상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아, 네, 자료 중간에 무슨
무관용 브랜드 수호 시스템이라는 엄청 무시무시한 용어가 나오길래 한참 봤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 자기들이 피땀 흘려 쌓은 그 2만 3천 명의 교정 데이터랑 노하우를 경쟁사가 못 뺏어가게 강력한 법적 방어벽을 쳤다는 뜻이더라고요. 정확하게 해독하셨네요. 마케팅 용어 걷어내고 보면 결국 그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7억 원 가치의 지식재산권, 즉 시장을 독점할 강력한 해자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자, 내 몸을 현수교처럼 만들고 25년 데이터로 증명했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경제적인 파급력이죠. 맞아요. 이 신체 최적화가 결국 우리 지갑 사정이랑 사회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440만 원짜리 블랙앤 골드 카드. 솔직히 적은 돈이 아닌데 자료는 이걸 단순 비용이 아니라 확실한 투자라고 부르잖아요. 근거가 뭡니까? 아까 그 63년생 대상자 사례를 끝까지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분이 4년 전만 해도 신체 저하로 경제 활동이 힘들었는데 가동률 회복 후에는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현재 연 2,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와, 60대 분이 완전히 새로운 수익 창출 능력을 얻으신 거네요. 거기에 더 무서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방어된 비용이에요. 수직 정렬을 완성해서 향후 10수년간 발생할 뻔한 수술비나 만성질환 치료비, 이걸 무려 1.5억 원 상당의 미래 의료비로 계산했는데 이건 사전에 막았다는 거죠. 아하, 440만 원 투자해서 1.5억 원 지출을 막아냈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률이네요. 네, ROI가 엄청나죠. 확실히 병원비 아끼고 돈 더 벌게 해준다면 가치는 충분한데 저는 개인 소비자보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인심사관, 마스터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놀랐습니다. 아, 고객 관리 수익 말씀이시군요. 네, 단 4명 고객 관리하는데 월 2천만 원 수익을 낸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마사지처럼 내 관절 갈아 넣는 서비스업이면 저런 수익이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지점이 바로 라만홀딩스 경제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이건 노동력을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이식하고 관리하는 지식재산 및 기술료 기반 모델이에요. 육체적 에너지 소모 없이 효율적으로 고수익을 내는 구조죠. 거기에 지역 소상공인들하고 결합해서 라만 인증 매장 생태계를 만든다는 부분도 대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동네 상권 전체가 최적화 생태계로 진화하는 건데 이들의 야심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국가적 스케일로 확장되거든요. B2B로 넘어가서 기업 직원들을 관리하고 결국 국가 생산성 지수 LLI를 높이겠다는 그 부분이죠. 네, LLI 팬이요. 전 국민의 가동률이 올라가면 노동 생산성이 폭발하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곳들이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적자에 시달리잖아요. 사후치료 중심이니까요. 그렇죠? 다 아프고 나서야 동을 쏟아부으니까요. 그런데 휴먼 OS가 보급돼서 질병을 예방하는 사전 최적화 체계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국가 의료재정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겁니다. 와, 개인의 몸 하나 최적화하는 데서 출발해서 국가 건강보험 적자까지 해결하겠다니 이 압도적인 세계관 정말 흥미롭네요. 자, 이제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인간을 생물학적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재부팅이 필요한 휴먼 OS로 보는 신선한 패러다임을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화학적 개입 전혀 없이 신장성 긴장을 통해 85% 가동률을 달성하고 무려 2만 3천 명 실증 데이터로 이걸 증명해낸 라만홀딩스의 거대한 프로젝트 로직을 해부해봤습니다. 육체적 한계 극복을 넘어 거대 경제 생태계 구축까지 노리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기존 의학이 어떻게든 죽지 않고 연명하게 만드는 거라면 이 시스템은 인생을 제대로 운영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실효성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인체를 보는 시각 자체를 비틀었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휴먼 OS는 지금 몇 %의 가동률로 돌아가고 있나요? 혹시 배터리 다 된 스마트폰처럼 매일 아침 커피라는 임시 케이블 꽂아서 저전력 생존 모드로 팍팍하게 버티고 계시진 않은가요? 네, 여기서 아주 매력적이고 조금은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끝을 맺고 싶습니다. 자료엔 없는 상상이지만 만약 이 기술이 완벽히 대중화돼서 전 인류가 의지력 파산이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면요? 아, 누구나 85% 골든존을 유지하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요? 네, 그렇게 모두가 공평하게 최적화된다면 인간이 뼈아픈 실패를 딛고 스스로 일어서며 얻은 눈물겨운 노력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던 개인의 고유한 다양성은 이 완벽한 효율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와, 진짜요?
모든 오류가 디버깅된 인류에게 남겨진 다음 목표는 과연 무엇일지 참 궁금했습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늘 삐뚤어진 엑스레이 사진 보며 절망하시기 전에 내 몸의 운영체제 자체를 리부팅해야 할 땐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남겨주신 저 철학적인 질문도 오늘 하루 꼭 한번 곱씹어 보시고요. 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여러분만의 통찰과 해답을 찾아내시길 응원하며 이번 딥다이브는 여기서 우아하게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